그리고요, 저희 오전에 만들었던 파일이 있죠. classification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서 임포트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임포트 문장들을 보시면 데이터를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으로 분리하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러가 있고 머신러닝 각각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적용하고 KNN 적용하고요. 그거를 훈련 셋에도 똑같이 해야 되고 테스트 셋에도 똑같이 해야 되죠. 그래서 훈련 셋과 테스트 셋에서 스케일러 적용하고 클래시파이어로 분류하고 테스트 셋에서도 스케일러 적용하고 클래시파이어로 분류하고 이런 작업들을 똑같은 작업을 할 거면 파이프로 연결해서 그 파이프라인의 기능을 이용하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파이프라인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파이프라인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런의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서브 모듈에 있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임포트 부분만 다시 실행을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파이프라인을 더 추가를 했고요. 임포트에서 파이프라인 클래스를 더 추가를 했고 데이터는 똑같습니다. 피쉬 생선 전체 150 몇 개였죠? 159개였나? 생선 전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고요. 판다스의 리드 CSV를 이용하시면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데이터 프레임과 넘파이 배열은 구별을 하셔야 돼요. 구별을 하셔야 되고 이진 분류를 하기 위해서 일단 문제를 간단하기 위해서 클래스가 두 개로만 분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도미냐 빙어냐 이렇게 도미인지 빙어인지만 구별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1번이라고 하는 이 부분 집합은 전체 생선들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도미와 빙어만 선택한 부분 집합이고요. 이제 그 부분 집합을 비율 보세요. 브림이 35개, 스멜트가 14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 집합에서 이제 특성과 타겟을 다시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특성은 타겟인 스피시스 컬럼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컬럼이 전부 다 피처들이 되는 거고요. 스피시스 컬럼만 선택하면 그게 타겟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하나 삭제하고 넘파이 배열로 변환을 한 거고요. 그게 이렇게 생긴 겁니다. 5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의 어떤 특성들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물고기는 weight, length, diagonal, height, width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스피시스만 선택해서 스피시스 컬럼만 선택해서 넘파의 배열로 변환한 것은 브림과 아마 뭐 스멜트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걔네들을 가지고 있는 타겟 벡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훈련셋과 트레인과 타겟 테스트를 트레인과 테스트를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X 트레인과 X 테스트로 분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를 마찬가지로 Y 트레인과 Y 테스트로 분리를 하는 겁니다. 분리하실 때에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용하시면 되고 특성 행렬과 타겟 벡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벡터를 이용하시면 되고 비율은 얼마로 할까요? 25% 정도로 할까요? 지금 34개랑 14개였나요? 35개, 14개 뭐 이렇게 있었죠. 이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50개 정도 되죠. 그래서 테스트 사이즈를 25%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75% 정도는 훈련셋이 될 거예요. 훈련셋이 될 거고 자, 여기서는 브림과 그
스멜트, 도미와 빙어가 개수가 약간 차이가 있죠.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비율을 유지해 주시면 더 좋을 거예요. 비율을 유지하겠다라고 할 땐 stratify, 이게 stratified sampling, 층화 추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Y의 비율을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타겟 Y가 가지고 있는 브림과 스멜트의 비율에 따라서 트레인과 테스트를 나눠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랜덤 스테이트도 우리가 설정을 할게요. 이거를 설정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결과를 똑같이 만들어내야 되니까. 실제로 훈련하실 때는 랜덤 스테이트를 안 줍니다. 보통은. 근데 수업 시간에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 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나눠줬고 몇 개씩 나눠졌나 한번 볼까요? X 트레인의 쉐입하고요. X 테스트의 쉐입하고, 그 다음에 Y 트레인의 쉐입, Y 테스트의 쉐입 보시면 36개, 13개로 나눠졌네요. 그렇죠? 네. 36개, 5개의 피처, 13개, 5개의 피처, 36개의 타겟, 13개의 타겟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비율을 잠깐 좀 볼까요? 비율을 잠깐 좀 보면 numpy.unique로 보시면 될 거예요. numpy.unique로 보시고 y train을 보시면 되겠죠. y train을 보시고 return counts를 true로 하시면 브림과 도미가 몇 개인지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가 브림, 두 번째가 스멜트인데 26개, 10개 이렇게 나와 있죠. 한 1대 2.5 정도의 비율인 것 같네요. 그죠? 그 다음에 numpy.unique y 테스트에는 어떻게 들어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여기서도 return counts true 이렇게 해서 보시면 4대 9 정도가 돼 있죠. 4대 9. 스멜트가 4개, 브림이 9개. 그러니까 2배가 조금 넘죠. 그죠? 여기도 2.5배 정도고요. 여기 4 곱하기 2.5를 하면 10개인데 10개는 보다 하나가 적죠. 그러니까 비율은 대충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가 사실은 스멜트의 2.5배보다 조금 더 많긴 하고 그 다음에 스멜트의 2.5배보다 조금 적긴 하지만 그래도 대략 비율이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래티파이 혹시 이것도 그 분류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거니까 이것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다 끝났어요. 네, 전체 데이터 셋 준비가 됐고 훈련 테스트도 준비가 다 끝났어요. 첫 번째는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알고리즘 이용해 볼 거냐면 KNN을 이용한 분류를 해볼 거예요. KNN을 이용한 분류를 해볼 거고요. 자, KNN은 우리가 하는 방법이 KNN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KNN의 기본적인 생각은 어떤 타겟이 있음, 어떤 우리가 알고 싶은 품종을 예측하고 싶은 물고기가 있으면 이 물고기랑 비슷하게 생긴 녀석들, 다시 얘기해서 길이도 비슷하고 길이, 대각선 길이, 하이트, 위드스 이런 것들이 비슷한 물고기들 몇 개를 선택을 해서 얘네들이 브림이라고 알려주는 브림이 더 많은지 스멜트가 더 많은지 그걸 가지고서 예측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KNN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물고기가 이 물고기와 가까운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물고기와 가까운지 무엇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냐면 거리를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거리를 계산할 때에는 뭐 이쪽 물고기의 좌표가 있겠죠. 그 좌표가 x1부터 x5까지 있었던 거잖아요. 아까 변수가 5개죠. 여기도 좌표가 x1부터 x5까지 있었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혹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거잖아요. 얘네들의 전부 합을 다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리고 거기다 루트를 씌워주는 거죠. 이렇게 거리 기반의 알고리즘에서는 무엇이 중요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리 기반의 알고리즘에서는 변수들의 스케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거리를 계산할 때 어느 한쪽 변수만 너무 크게 거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분류를 할 때에도 그 변수만 가지고서 분류를 하는 것과 달라지는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특성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여러 개의 특성들이 이렇게 대충 비슷하게 그 분류를 하는데 영향을 끼치도록 해야 돼요. 그런 거를 하는 역할이 바로 변수 특성 스케일링이죠. 특성 스케일링. 그래서 KNN을 직접 하기 전에 특성 스케일링 하는 클래스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러를 만들 거고요. 보통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민맥스 스케일러. 정교화를 하는 그런 스케일러보다는 표준화, Z스코어 표준화를 하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스케일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KNN 클래시파이어가 있겠죠.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두 개를 생성하시고 두 개를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K-네이버 클래시파이어는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뭐 네이버의 개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거리를 계산하는 공식이라든가 몇 제곱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 그냥 기본값 사용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무리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생성을 하시고 두 개를 묶어주는 거예요. KNN 모델이라고 할까요? 모델. 얘는 클래시파이어라고 할게요. 변수 이름은 뭐라고 하든 상관은 없죠. 스케일러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사용할 거고 클래시파이어는 K-네이버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할 거고 그래서 두 개를 묶은 KNN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모델은 뭐가 되는 거냐면 파이프라인이 되는 거예요. 두 개를 순서대로 적용을 할 거죠. 이렇게. 튜플과 튜플을 아규먼트로 갖고 있으면 됩니다. 튜플과 튜플을 아규먼트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첫 번째 스텝에서 할 일은 변수들을 스케일링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해줄 일은 이제 스케일된 변수들을 가지고서 분류를 실제로 하는 겁니다. 그게 클래시파이어죠. 자, 이렇게 하면 모델 생성까지가 된 거예요. 이 세 가지 단계가 모델을 생성을 한 거예요. 자, 모델 생성을 했죠. 생성을 했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뭔가요? 모델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모델을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데이터에 피팅을 시키는 거죠. 피팅. 그렇죠? KNN 모델을 피팅을 시키는 거예요. 어디에? 훈련 세트에. KNN은 지도학습이기 때문에 훈련 세트의 레이블도 같이 전달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훈련이 모두 끝났어요. 훈련이 끝났으면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예측값들을 알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훈련셋의 예측값을 먼저 찾아볼게요. train predict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측하실 때에는 KNN 모델 점 predict
세트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트레인 세트를 주시면 돼요. 자, 앞에서 5개 정도만 한번 볼까요? 아니면 뭐 전부 출력해, 여기는 개수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전부 출력해봐도 크게 무리는 안 될 것 같아요. 브림 스멜트, 브림 스멜트, 브림 스멜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게 아까 36개였나요? 36개? 네, 36개. 실제 값하고 비교해 볼까요? 실제 값 Y 트레인. 실제 값하고 비교해 보시면은요. 브림 스멜트, 브림 스멜트, 브림 스멜트, 브림 스멜트, 브림 스멜트, 브림 스멜트. 첫 번째 6개만 맞는데 다 잘 맞고 있죠. 근데 뭐 중간에 뭐가 틀렸는지는 뭐 하나씩 다 비교해 보면 될 거고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정확도만 그냥 계산하고 아니면은 그 뭐예요? 컨퓨전 매트릭스만 그려도 어디가 맞았고 어디가 틀렸는지 알 수 있죠. 그렇죠? 네. 컨퓨전 매트릭스 한번 볼까요? 예측값을 찾았으니까 컨퓨전 매트릭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퓨전 매트릭스를 보실 때도요. 실제값하고 예측값을 주시면 돼요. 실제값은 y 트레인이 실제값, 예측값은 트레인, 프리딕트가 실제 예측값이에요. 다 맞췄네요. 틀린 게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 일일이 다 확인 안 하셔도 26개의 브림을 전부 다 26개로 하고 있고요. 10개의 그 스멜트를 전부 다 스멜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KNN은 자기가 훈련한 녀석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렇게 예측할 때 이렇게 거의 대부분 좋은 결과를 줍니다. 100%란 얘기겠죠. 정확도. 테스트 셋에서는 어떨지 몰라요. 그건 확인해 보셔야 되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 머신러닝 처음에 했었던 거랑 크게 다른 거 없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저희 교재 첫 번째 나왔었던 게 바로 이 KNN이었었기 때문에 그거 한 거를 그냥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테스트 셋에 대한 그 녀석들을 하기 전 예측값이나 이런 것들을 찾기 전에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예측을 했을까? KNN이라고 하는 게 왜 이런 예측값을 줬을까? 라고 하는 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거의 대부분의 예측 모델들은요. 거의 대부분의 분류 모델들은 다음과 같은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함수를 가지고 있냐면 프리딕트로 시작하는 함수를 찾아보죠. 프리딕트로 시작하는 함수를 찾아보시면 뭐가 있나요? 프로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프로버라고 하는 게 probability, 확률입니다. 확률. 그러니까 도미가 될 확률, 스멜트, 빙어가 될 확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이클런이 가지고 있는 이 분류 알고리즘들은 그 각 클래스로 분류가 될 확률을 먼저 계산하고 그 확률이 큰 쪽으로 예측을 해요. KNN 같은 경우에는 5개의 주변 이웃을 찾을 거예요. 그 5개의 주변 이웃을 찾아서 5개 중에 몇 개가 불임이고 5개 중에 몇 개가 스멜트인지를 계산하면 그게 프로버빌리티란 말이에요. 그게 확률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예측하는 게 사실은 KNN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은요. Xtrain 한번 넣어볼까요? Xtrain. 자, 이렇게 나와요. 앞에가 1, 뒤에가 0이죠. 그러면 앞쪽이 될 확률이 1이란 얘기예요. 이거 뭐냐면 불임이 될 확률이 100%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5개의 이웃을 찾았는데 5개의 이웃이 전부 다 불임이라고 알려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세 번째 보죠. 세 번째는요. 5개 중에서 5개가 전부 다 5개의 이웃들 중에서 5개가 전부 다 스멜트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임이 될 확률이 0, 스멜트가 될 확률이 1이라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이래서 여기 예측한 게 스멜트라고 예측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측 확률이에요. 예측 확률. 확률을 영어로 probability라고 얘기를 하죠. probability라고 얘기를 하죠. 트레인 PROV라고만 할게요. 훈련셋 확률. 그래서 전부 출력하면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5개만 이렇게 보죠. 10, 10, 01, 10, 01 이렇게 브림, 스멜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5개만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아까 전체를 다 출력하면 혹시 1하고 0 이외에 다른 게 나온 게 있었나요? 없었죠. 네. 전부 다 한쪽이 1 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뭐 5분의 3, 5분의 2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고 이거는 아마 그 그림을 그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마 그림을 그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웨이트를 가지고 그렸었나 랭스를 가지고 그렸었나라고 하는 게 둘 다 가지고 그렸었나요? 네. 빙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작은 물고기들이었었고 그 다음에 도미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큰 물고기였어서 그 구별하는 게 되게 어렵지 않았었죠. 쉬웠죠. 그렇죠. 그래서 그 훈련 세트 안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주위에 5개를 골라도 전부 이 안에서만 골라지게 됐었고요. 여기서도 그 안에서만 아마 가장 가까운 이유 5개가 그런 식으로 아마 선택이 됐었을 거예요.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진 분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재미는 없어요. 이따가 나중에 그 멀티 클래스 분류, 다중 클래스 분류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클래스별로 섞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확률이 1, 0 이외에 다른 것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여드리고 일단 한 몇 개, 여기하고요. 첫 번째하고 세 번째만 한번 좀 살펴볼까요? KNN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KNN에서는 가장 가까운 이웃을 찾는 게 함수 이름 기억나세요 혹시? K네이버스였나요? 잠깐만요. 저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네요. K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 네, K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클래스고요. 밑에 아마 메서드에 대한 게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메서드가 있죠. 메서드가 있는데 여기 있죠. K네이버즈 얘가 뭘 준대요? 네이버들 이웃들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찾아준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누구를 가지고서 이웃들을 찾을 거냐라고 하는 거고요. 디스턴스 같이 줄 거냐 아니면 이웃들만 줄 거냐. 근데 디스턴스 관심 없으면 여기는 false로 해버리면 돼요. K네이버스였었군요. 자, 그러면 사용을 해볼게요. 자, 이거를 사용할 때에는 근데 여기서 점을 하면 K네이버 이게 안 보여요. 이게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K개의
그 가장 가까운 이웃을 찾는 거는 누구만 가지고 있는 기능이냐면 여러 개의 분류 알고리즘 중에서도 KNN 분류 알고리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피팅 한다거나 프리딕트 한다거나 프리딕트 확률을 예측한다거나 이런 기능들은 분류를 담당하는 모든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특징들이에요. 그러면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했을 때도요, 걔네들은 사용할 수 있어요. 모든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메서드. 그게 바로 fit, predict. 분류에서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predict, probability까지. 이런 녀석들은 파이프로 연결했을 때 그 파이프라인에서 바로 메서드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특정 분류 알고리즘에서만 제공하는 메서드. 이런 것들은 파이프라인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용하려면 그런 메서드들은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선 파이프라인에서 클래시파이어를 먼저 찾아요. 이것 때문에 이름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 K네이버 클래시파이어에다가 이름을 CLF라고 이름을 줬죠. 이 이름을 주는 이유가 나중에 얘만 찾아서 얘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메서드를 사용할 때에는 이 이름이 있어야 이 객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이프라인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에서 그 이름으로 KNN 네이버,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를 먼저 찾고 여기에서 K 네이버스였었죠. 함수 이름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트레인 셋 뭐 5개 다 비교해 볼까요? 5개를 전부 다 트레인 셋의 앞에서 5개만 딱 볼게요. 그리고 아까 아규먼트 이름이 뭐였었냐면 return distance. return distance는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자, 얘가 리턴해 주는 게 무엇을 리턴해 주냐면 이런 것들을 리턴을 해줘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물고기 샘플에 가장 가까운 이웃 5개. 두 번째 물고기 샘플에 가장 가까운 이웃 5개에 대한 뭐다? 인덱스들이에요. 인덱스들. 가장 가까운 얘네들은 무엇을 의미를 하는 거냐면 가장 가까운 이웃들의 인덱스들이에요. 인덱스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요거 우리 한번 썼었을걸요. KNN에서. 그렇죠? 네. 근데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고 나서 얘를 썼던 적은 없었을 거예요.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고 쓰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셨죠? 네. 요거 변수 이름을 제가 네이버 인덱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네이 인덱스라고 한 거는. 자, 그러면 요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볼까요? 첫 번째는 얘를 선택하시면 돼요. 얘를. Y트레인에서 네이버 인덱스의 몇 번째, 0번째를 사용하시면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 5개의 타겟을 찾아본 거예요. 걔네들이 전부 뭐예요? 전부 불임이에요. 그래서 예측을 뭐라고 했다? 불임이 될 확률이 100%, 스멜트가 될 확률이 0%.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2개만 선택을 할까요? 0번하고 2번. 0번하고 2번 선택하는 거는 여기 0번, 2번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2개만 나오죠. 2개만 나옵니다. 이거는
0번, 2번 인덱스의 물고기, 인덱스의 샘플이라고만 할게요. 샘플의 가장 가까운 이웃 5개, 가장 가까운 이웃 5개의 인덱스를 찾은 거예요. 0번 물고기의 가장 가까운 이웃 5개는 인덱스가 이렇게 되는 거고, 2번 인덱스에 가장 가까운 이웃 5개의 인덱스는 밑에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덱스를 가지고서 타겟을 찾아보면 타겟들이 전부 다 불임이고요. 자, 이번에는 ytrain neighbor 인덱스의 1번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뭔가를 잘못했나요? 왜 전부 불임이지? 0번, 1번, 2번. 0번, 1번, 2번. 0번과 2번. 0번. 이거 제가 잘못 선택했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맞는데? 이거 없어도 되는데? 트레인에서 0번, 2번. 맞을 텐데. 이상하네. 좀 이상하군요. 잠깐만요. 뭔가 좀 이상해요. 불임. 여기가 스멜트인데 세 번째가 스멜트가 돼야 되는데. 얘도 좀 불임? 얘도 좀 불임이요? 잠시만요. 얘가 순서대로 나와 있으면 이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앞에서 5개. 앞에서 5개고요. 첫 번째 물고기 인덱스, 두 번째 물고기 인덱스. 얘는 조금 이해를 할 수 없는. 이거 어떻게 찾았지?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잠시만요. 제가 뭔가를 잘못한 게 있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이 있고, 모델을 피팅을 시켰고, 모델을 피팅을 시켰으니까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예측값들이 나왔고, 정확도는 100%가 나오고, 걔네들의 확률이 이렇게 되는데, 얘가 100% 이웃 5개를 찾으면 그 이웃 5개.
개의 인덱스. 이웃 5개의 인덱스. 12, 24, 34, 35? 얘네들이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네. 뭔가 좀 이상하네요. 지금 보니까 이거 똑같은 숫자가 반복되고 있죠. 5, 12, 24, 34, 30이라고 하는 순서만 조금 바뀌었지 똑같은 걸 5개가 나오네. 이거 뭔가 좀 이상해요. 뭔가 좀 이상해요.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지금 전부 다 모든 샘플에 대해서 네이버를 찾는데 전부 똑같은 이웃들만 찾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좀 돌려볼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를 중간에 실수를 했나? 요거는 제가 좀 보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얘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지금 보면 첫 번째 샘플에 대해서도 두 번째 샘플에 대해서도 세 번째 샘플에 대해서도 가장 가까운 이웃을 똑같은 녀석들로만 주고 있어요. 5번, 12번, 24번, 30번, 34번. 트레인이 바뀌어도 똑같은 이웃들밖에 안 주고 있어요.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 확률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이거를 했었던 건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조금 찾아보고요. 뭐가 문제인지 찾아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런 결과 나오면 안 되거든요. 혹시 제대로 나오시는 분 계세요? 저만 잘못된 건가요? 요거는 일단 그냥 지워버릴게요. 요 셀들은 그냥 얘네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기본적인 KNN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KNN의 기본적인 생각은 얘네들 예측을 하는데 브림 스멜트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예측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확률을 계산했기 때문에 저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확률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왼쪽이 브림이고요. 오른쪽이 도미예요. 브림이 될 확률, 도미가 될 확률이에요. 이 내용을 보시면 이 확률은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KNN이 5개의 가까운 이웃들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 5개의 이웃들 중에서 브림이 몇 마리인지 5개의 이웃들 중에서 스멜트가 몇 마리인지 합치면 1이 되겠죠. 브림과 스멜트 합치면 1이니까. 그렇죠? 네. 5개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된 게 도미가 될 확률인 거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된 게 빙어가 될 확률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확률을 계산했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2개 중에서 큰 걸로. 이런 것들 중에 큰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측이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에 대해서 얼마나 잘 맞느냐를 비교를 해본 거고요. 비교를 해보니까 도미는 도미를 다 맞췄고 그 다음에 빙어도 빙어를 다 맞췄습니다.
테스트 셋에서 평가까지만 하고 저희 쉬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셋에서의 평가를 해볼게요. 테스트 프리딕션을 먼저 계산을 하고요. 어떻게 계산을 하시냐면 KNN 모델에서 프리딕트를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는 X 테스트를 넘기시면 됩니다. 다 출력을 해볼까요? 몇 개 안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Y 테스트랑 비교한 결과를 보시면은요. 브림, 스멜트, 브림, 스멜트, 브림, 스멜트. 뭐 이렇게 나와요. 그죠? 브림, 스멜트, 브림. 여기도 100%겠네요. 그죠? 네, 여기도 뭐 정확도나 컴퓨전 매트릭스를 그려보시면 간단한 모델이어서 100%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도미 9개를 전부 다 도미라고 예측을 했고요. 빙어 4마리를 전부 다 빙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률, 여기서도 확률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확률은 KNN 모델에서 프리딕트 프로버빌리티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 X 테스트 이렇게 해서 보시면 여기가 1이니까 불임으로 예측을 하는 거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뒤쪽이 1이니까 스멜트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측값을 가지고서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다. 이런 예측 확률을 가지고서 예측값을 찾는 거다. 모든 분류 알고리즘들 다 그렇습니다. 모든 분류 알고리즘들이. 이렇게 해서 KNN을 잠깐 우리가 복습을 좀 해봤고요. 저희 잠깐 쉬는 시간 좀 가지시고요. 4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가지시고 다음 시간에는 그 선형회기를 이용한 분류가 있어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건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용해서 해보